안녕하세요. 대한민국 5천만을 금융문명 탈출 정남출 TV입니다. 오늘은 한 분이 또 구독을 해주셔서 348명의 귀한 구독자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26일 일요일 저녁 9시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가정의 행복의 목표를 두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참 마음이 아픈 조선일보에 기사가 있어서 한번 시청자 여러분과 정보를 한번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해하시고요. 이 시간에는 샤라 브라이트만의 노래 가사 가족을 위한 기도문과 집값 오르면 갈라서자 불황의 이혼도 줄었다와 금융문명 탈출에 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두 아들과 딸 한 명을 양육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자기들이 잘 살고 있는데 내일 모레 3월 1일 날 저의 생일을 축하해서 또 다 모일 것입니다. 자식들 셋을 부부를 놓고 보면은 대견하기도 하고 또 염려도 되고 그럽니다. 저 아이들이 다 정말 제가 생각하는 꿈이요, 목표요, 소망인 행복한 삶을 잘 살았으면 그런 마음은 어느 부모치고 아니는 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생일 때 자식들이 오면은 식사 후에 조용한 시간에 제가 한번 들려주고 싶어서 그 사라 브라이트만의 그 노래를 언제 한번 듣다가 하도 내용이 좋아서 제가 기록했다가 지난번 한 번인가 암송해 드렸지만은 한 달인가 뭐 두 달, 한 3개월 정도를 노력해서 암송을 했습니다. 저는 암송을 좋아합니다. 암송을 하도 좋아해가지고요. 하여튼 아무리 긴 것도 손만 들면야 암송을 합니다. 김이독립 선언문이고 뭐 하여튼 암송을 좋아합니다. 한번 암송해 드리고요. 오늘 기사 내용과 정보 공유와 금융문명 탈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다 금융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같이 정보 공유하겠습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문. 나보다 먼저 가족을 생각하는 여유를 주시고 물질의 풍요보다 마음의 풍요함이 소중함을 느끼고 이기적인 다시요. 다시 하겠습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문. 나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여유를 주시고 물질보다 마음의 풍요함을
소중함을 느끼게 하시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없는 것에 불평하기보다 저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여유와 은총을 주소서. 교만으로부터 오는 자존심과 허영심을 모두 버리고 성실과 정직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작은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서로 모두를 존중하는 겸허함을 주소서.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이 있기를 바라기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 기쁨을 주게 하소서. 서로 믿고 사랑하며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소서. 삶이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소서. 실수하거나 잘못하였을 때 욕하고 비난하기보다 용서하고 격려하며 포용할 수 있는 넓고 깊은 마음을 갖게 하소서. 노력 없이 결과를 기대하지 않도록 하시고 성실과 정직함으로 모든 일에 임하도록 하소서. 남에게 보이기 위한 10가지를 하기보다 보이지 않는 진정한 한 가지를 즐겁게 할 수 있게 하소서. 미미한 나의 능력과 지혜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와 나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어진 것임을 잊지 않도록 하소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하는 열린 가족이 되게 하소서. 끝. 감사합니다. 아주 어렵게 암송했습니다.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 자식들이 3월 1일 날 모이면 식사 후에 차 한잔 하면서 제가 한번 어떤 훈시를 하거나 무슨 얘기를 한 것보다도 간접적으로 노래 가사를 하나 암송해 줌으로써 아마 자기들 알아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슬프지만은 현실이니까 집값 오르면 갈라서자, 불황의 이혼이 줄었다. 이 정보를 한번 같이 공유하시고요. 우리 이런 현실을 서로 공유하면서 모두가 부부이고 또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는가? 따뜻하고 화목하고 화평하며 화합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저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일요일이기 때문에 무슨 시황도 얘기하고 싶지가 않고요. 그저 편하시게 한번 우리가 쉬시면서 생각해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 기사를 오늘 저녁에 몇 시간 동안 오후 내내 끙끙거리면서 제 나름대로 저녁 방송을 준비했는데 금융보다는 제가 처음에 방송 유튜브를 하기 시작할 2번째 때 유튜브를 하게 된 동기에서 시와 금융과 삶의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동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딱한 무슨 금융만 얘기한 거 아니고요. 우리가 인문학, 저는 시를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저는 시는 뭐 두 편뿐 쓰지 않았습니다. 뭐 부족해서 아직은 큰 고통이 없기 때문에 시가 나오지 않습니다. 고통이 오면은 시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평범해서 시가 나오지 않아서 시는 안 쓰고요. 좋은 명신을 한 100여 편 암송하다가 또 잊어버리면 다시 암송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삶에 대해서 이제 한 7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뭐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인생에 제 나름대로 많은 시행착오도 있고 실패도 있고 또 이런 것을 혹시 저보다도 나이가 젊으신 분이 계신다면 서로가 한번 또 실패담도 정보를 공유하시면 혹시라도 뭐 또 이해가 되시고 삶에 도움 되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값 오르면 갈라서자. 불황의 이혼도 줄었다. 외환위기 이후 첫 연 10만 건 이하 이혼 전문 로펌 의뢰 30% 감소. 집값 떨어져 재산 분할 손해 우려. 부동산 회복 바라고 질질 끌기도. 고물가 양육비까지 더 내야 법원이 제시하는 기준 높아져 합의 잘 안 되는 경우도 다반사. 서울 서초동 한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이혼 전문 변호사 A씨는 최근 의뢰인들에게 이혼 소송을 좀 더 오래 끌어줄 수 없느냐는 요청을 자주 받는다. 이 중 적지 않은 사람은 집값이 너무 떨어졌다는 이유를 댄다. 집을 매각해 재산 분할을 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집값 하락기에 이혼하려니 손해가 막심하다는 것이다. 몇 년 전만 해도 이혼 소송을 1년 넘게 끄는 경우가 많아 이를 부담스러워 했는데 이젠 정반대 현상이 나타난다. 이혼 사건을 주로 맡는 서초동 한 로펌도 최근 의뢰가 예년보다 30% 가까이 줄었다고 전했다. 로펌 관계자는 애초에 이혼하겠다 마음먹은 사람들도 불황 속에서 불확실성이 커지니 망설인 경우가 늘었다고 말했다. 아예 이혼을 하지 않고 화목하게 다시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전국의 전체 이혼 건수는 93,244건으로 1997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10만 건 아래로 떨어졌다. 이혼 건수는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처음 10만 건대에 진입한 이후 줄곧 연 10% 내지 13만 건 안팎을 유지해 왔다. 그러다 코로나 사태가 벌어진 2020년 감소세가 시작되더니 지난해 전년 대비 8.2% 이혼이 줄어드는 등 감소폭이 특히 컸다. 법조계에서는 2021년 말에서 2022년 초 시작된 세계적 불황이 원인이란 반응이 많다. 작년 상반기의 경우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을 시작으로 3, 4월에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의 금리를 잇따라 끌어올리는 등 세계적인 고금리를 잇따라 끌어올리는 등 세계적인 고금리, 고물가가 본격한 때다. 이 시기 1 내지 6월 이혼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1.5%나 줄었다. 다수 변호사는 이혼할 때 남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재산 분할인데, 불황으로 부동산, 주식 등 자산 가치는 떨어진 반면 금리와 물가는 올라 독립 가구로 살 때 드는 생활비는 늘어났기 때문에 이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람이 늘었다고 분석한다. 법률사무소 한강 이승우 변호사는 아파트 가격이 계속 떨어지자 지금 이혼해야 하는지, 집값이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상담하는 의뢰인이 많다며, 이혼 과정은 길면 2년 가까이 이어지는데 강남 아파트 경우 이 기간 몇억 원씩 떨어지거나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법무부인 성원 김영기 변호사 역시 공동 명의로 된 아파트를 본인이 받으려고 해도 금리가 너무 높아 대출 받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도 많다고 했다. 예를 들어 15원짜리 집을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집을 매입할 때 남편이 본인 이름으로 사학대출을 받은 경우, 이혼할 때 아내가 집을 가져가려면 남편 이름으로 된 담보대출을 본인 명의로 바꿔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새로 대출 심사를 받을 때 담보물은 같아도 금리가 과거에 비해 높아진 상황이면 아내 입장에선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이혼 소송 기간이 계속 길어지는 경향도 나타난다고 한다. 이혼하려는 당사자들이 재산 분할 과정에서 아파트 가격, 감정 신청을 잇따라 하는 게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한 이혼 전문 변호사는 집값 폭등 시기에는 은행 시세표만 봐도 역대 최고가가 나오는 일이 많아 아파트 가격 감정을 할 필요도 없고 재산 분할도 수월했는데 최근엔 나는 떨어진 가격이 아닌 원래 가격으로 분할을 받겠다고 다투면서 아파트 가격 감정 신청을 더 많이 하는 추세라고 했다. 이혼 과정에서 생활비와 연동되는 양육비 합의도 어려워지고 있다. 법원은 아이를 키우는 상대방에게 줘야 할 양육비를 정할 때 돈을 주는 사람의 소득과 현재 물가를 반영해 지급해야 할 양육비 기준을 제시한다. 하지만 물가가 오르면서 법원이 제한하는 양육비 기준도 점차 높아지고 있고 합의도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무부의 S 임태호 변호사는 부부 사이가 멀어져 별거하거나 교류하지 않더라도 프랑스에서 아이 양육을 해야 하다 보니 경제적으로 여전히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도 이혼 건수가 줄어드는 원인 중 하나인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이혼 건수가 줄어드는 것에는 경제적인 요인뿐 아니라 결혼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인 가구나 동거 가구가 늘어나고 결혼은 감사원 등 가구 형태가 변화한 만큼 그게 이혼이 줄어드는 것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럼 좀 그것도 일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한 75년 살아온 저로서는 모든 가정이 서로 지면 이기는 것입니다. 제 부모님이 저에게 아버님이 항상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결혼 생활하면서
한 번도 못 이기고 항상 지고만 살아왔습니다. 여기까지 지고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왜들 그렇게 이길라 그럴까요? 살아가면 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살아가면 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데 이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제 얘기가 마음에 안 들어도 한번 곰곰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는 것은 살아가면 지는 것입니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 살아가면 지는 것입니다.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길 필요가 없어요. 이길 일을 이기지 부부한테서 이겨서 무엇을 덕을 보겠습니까?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한국 금융문명 탈출학교 정남출 TV 금융문명 탈출하면 알 수 있는가? 대한민국 5천만이 복리를 알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다. 투자는 소비보다 즐겁다. 폭락은 짧고 상승은 길다. 돈을 모르는 것은 세상의 절반을 모르는 것이다. 설립 취지일 삼포 연애 결혼 출산포 시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자. 2. 100세 장수시대 은퇴 후 40년 연금저축펀드 가입하여 노후 준비하자. 3. 유대인보다 먼저 돈의 중요성과 복리 마법을 가르쳐주자. 4. 투기단단을 물리치고 투자 장기 보이는 장려하자. 5. 첫돌 100만 원만 주니 펀드 가입하면 연 10% 복리 적용 시 60세 은퇴 시 5억 부자 된다. 지금 남녀 평등이고요. 남녀가 투자하니까 부부 5억씩이면 10억입니다. 유대인들은 만 남자 13살, 여자 12살 때 성인식을 치르며 약 8천만에서 1억을 인생 미천을 만들어주고 독립시킨데 그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올 때는 수억의 자산가가 되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취업한 거 아니고요. 자기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을 하기 때문에 다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첫 돌부터 100만 원부터 그리고 또 여자하고 있으면 중간에 10만 원, 5만 원도 투자해주면 모두가 우리 자녀 후손들이 부자로 살 것입니다. 가난은 죄는 아니지만은 힘듭니다. 제가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부터 돈의 중요성과 또한 복리를 가르쳐서 적은 돈부터 투자해서 어린법인처럼 11살 때 투자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우리 자녀들에게 미래의 꿈나무를 심어줍시다. 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녀손들에게 가난의 대문을 끊어 가문을 바꾸자. 대한민국 5천만이 금융문명 탈출하여 2030년까지 국민소득 10만 불 달성하자. 3배입니다. 지금 3만 5천 불이니까 10만 불만. 그러나 온 국민이 주식을 10주 이상 가지게 되면 그렇게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투자 원칙 1.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라. 즉 자본가가 되라. 2. 빚내서 투자하지 마라. 조급하지 말고 한 주, 두 주 꾸준히 투자하면 부자 된다. 3. 지혜로운 경험자의 조언을 받아 투자하여 원금을 잃지 마라. 원금을 잃지 않으면 언제니 기회가 있습니다. 4. 첫 월급부터 수입의 10%는 최우선 연금 저축펀드부터 가입하여 세제 혜택 900만 원을 연 15%로 누리며 은퇴 시 100만 장자 되라.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업에 충실하며 여유 자금이 있으며 한국, 미국 시가총액 1회 10위까지 초우량 기업 20종목에 분산 투자하여 동업하라. 6. 매년초 10위 탈락 기업을 퇴출하면 시대의 변화를 이길 수 있다. 7. 이론칙부터 주관칙까지 지키고 장기 보유하라. 한국, 미국 시가총 1위부터 10위까지 20종목 투자 이후 1. 돈을 잘 번다. 그리고 대부분 배당을 준다. 이 최고 인재들이 모여있다. 3. 브랜드 파워 강한 독과점 기업이다. 4. 변화와 혁신 기업으로 외국인들의 절반을 보유한 우량 기업이다. 한국, 미국 20종목 10년 상승률과 금년
2월 18일까지 올해 상승률. 평균만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한국,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 현대차, LG와 삼성에스다, 네이버, 카카오, 기아 10종목 평균 10년 280% 상승, 금년 2월 17일까지 17.7% 상승, 매년 평균 19% 상승. 미국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테슬라, 메타, 엔비디아, 버크셔스의 TSMC, 비자 평균 10년 590%, 연평균 50% 상승, 금년 24.1%. 한국, 미국 평균 440%, 10년 평균 매년 35%, 올해는 20.9%.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주식시장 76년간 침체장 하락률 기간 분석. S&P 500 지수 하락이 평균 침체기 18번 동안 28.6%, 하락 지속 개월수는 11.4개월, 상승은 3년. 그래서 여기 좋게 3년 30% 하락, 1년 지속 하락 지속 개월수, 상승 3년. 2019년, 20년, 21년 퇴직연금 저축 종류별 3년 수익률 비교, 출처 금융감독원 20년 4월 18일 조선일보. 은행 신탁 1.35%, 손해보험 159, 생명보험 181, 펀드 주식 13.73%로 7배가 더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금융 문명이 하도 높아서 원금 보장 하다 보니까 300조 원의 장기 투자 금액인 연금저축이 은행 1.35%에 89% 이상이 잠자고 있습니다. 묻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이제 연금저축 펀드로 갈아타고 굴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복리 인류 최고 과학자 아인슈타인 박사는 원자탄보다 더 강한 복리 폭발력 72 마포 법칙 복리 72를 연목표 15로 나누면 4.8년이 배가 되는 기간입니다. 첫돌, 우리 자녀에게 100만 원을 펀드와 주식에 분산 투자해주면 5년 후 5살 때 200, 10살 400, 15살 800, 20세 1600, 25세 3200, 30 6400, 35세 1억 2800, 40세 2억 5600, 45세 5억 1200, 50세 10억 2400, 55세 20억 4800, 60세 은퇴 시 40억 9600, 100세 1조 485억. 미국 다우지수 역사 126년 전 1896년 5월 26 철도지수 40조 96포인트로 시작하여 1만 포인트까지 기간 104년, 그때는 수공업입니다. 1만에서 2만까지는 18년 6분의 1, 그때는 기계화. 2만에서 3만까지는 4년도 미처 안 걸렸으니까요. 디지털화, 인터넷, 모바일,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이렇게 산업이 급격히 발전에 따라서 주식도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투자의 전설 워렌 버핏 회장님 말씀. 최고 수익률이 아니라 꾸준한 복리 수익률. 그러나 부자를 남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돈을 잃지 않는 것은 겸손해야 하고 18번의 경기 침체로 폭락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11살 때부터 투자한 주식을 팔지 않고 첫째, 장기 보유와 순자산 90% 이상은 60대 이후에 복리 폭발로 세계 최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둘째, 일정한 현금 비율. 폭락 시 생활비나 급전으로 주식을 팔지 않고 오히려 모두가 공포로 떠날 때 싼 값의 주식을 사 모았습니다. 셋째 비결, 낙관주의와 편집증.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믿고 급격히 발전한 기술에 따라 주식도 가파르게 상승할 것을 믿고 우량 주식에 장기 보유했습니다. 대가들의 10계명 워린 버핏 독서를 이기는 법은 없다. 성공하려면 독서하라. 10년 이상을 보유할 주식 아니면 단 10분도 쳐다보지 마라. 주식은 인내 없는 사람의 돈을 있는 사람이 옮기는 기구이다. 월가 영웅 피터 린치, 주식은 복권이 아니다. 주식 뒤에는 기업이 있다. 회사가 잘 되면 주식도 오른다. 유럽의 주식 아버지 앙드라 코스틀란이 돈을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정남추의 TV가 말씀드리는 말씀, 기본과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한국, 미국 1등부터 10등 시가총액 20종목에 분산 투자하여 느리지만 원금을 유치하고 확실히 연 15% 이상 복리로 부자되어 행복한 우리 노후, 우리 후손들에게 또 행복한 또 금융, 또 후손들, 자녀들, 손주들에게 정말 주식은 투기가 아니고 도박이 아니고 투자를 해서 좋은 기업과 동업하며 자본가가 되어서 그 소유주가 되어서 기쁘고 즐겁게 함께 동업하는 그런 자본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하고요. 그렇게 같이 해 나가면서 즐거운 투자자, 소비보다 투자는 더 즐겁다고 하면서 우리 한번 주식으로 성공해 봅시다. 감사합니다.